생각합니다. 네, 아직 시한은 남아 있습니다만 검찰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오늘 자정까지인 시한 내에도 이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즉시항고는 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로 가보죠.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애초에 오늘쯤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습니다만, 자, 헌법재판소 아직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진원 논설위원. 네. 사실상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못한다, 이런 게 거의 확실해진 것 같은데, 자,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이 전부 다 비밀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예측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전례를 비춰서 생각하면 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전부 2주 안에 헌재가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그 선고 예정일로 꼽혀왔습니다만, 자, 다음 주, 빨라도 다음 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단 이번 주는 지나간 거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17일 월요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그 선고 일정을 주말에 이제 공지를 해야 되겠는데, 네. 그것도 행정상으로 좀 이례적인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전례를 우리가 계속 따져서 이런 걸 추정을 하는데, 사실 모든 것이 다 지금 처음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례라는 것이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면은 일요일에 공지를 하고 네. 월요일에 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게 또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탄핵 소추에서 선고까지 한 63일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이 걸렸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에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93일 만에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 최장 기간이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가 워낙 강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제 평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또 반대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 경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일단 18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이제 변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17일 날 선고를 만약에 대통령 관련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선고에 따른 파장, 이게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뭐 시위라든지 네. 집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일시적으로 가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7일 선고를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18일 날 다시 정상적으로 직무를 또 진행하는 것이 이 경찰 그 보안이나 물리력 업무상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헌법재판관들이 감안해 주진 않겠지만,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18일 이후 한 19일에서 21일 정도 사이에 네. 선고를 하면은,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다음 조기 대선 일정을 5월 중순 또 셋째 주 정도로 좀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약간은 고려가 되지 않겠나,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 주도 뭐 언론의 예상일 뿐이죠. 헌재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방법이 없는데, 자, 김진욱 대변인 보기엔 헌재의 이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사실 지금 어느 정도의 평의의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를 좀 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이랄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이랄까요? 이런 데에서는 너무 속도전을 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탄핵 심판에 이 그 접수된 순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또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발표된 걸 보면 그 24년도에 총 9건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었고요. 두 번째가 최재 감사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가 3명의 검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장관이 6번째, 조기호 경찰총장이 7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8번째, 한덕수 국무총리가 9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미 해소가 된 거고요. 네. 박성재 장관이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 날 변론기일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변론을 종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순서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
어느 정도 평의의 결과는 다 모였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어제 이 그 검찰 3명에 대한 이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기각은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굳이 일부러 저는 일부러라고 보는데 이 헌법재판관들께서 이 판결문에다가 이런 부분을 넣어놓으셨어요. 이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다. 그리고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의 일정한 수준의 소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헌법 수호 차원으로 탄핵한 것으로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줄탄핵이라는 걸 통해서 이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제 헌법재판관들의 이 판결문을 보면 그 부분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헌법재판관들의 8대0 이 그 결론은 나온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미세한 이 정리, 조정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김동원 대변인, 제가 엊그제 우연찮게 헌재 근처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 거리를 지나게 돼서 그 풍경을 좀 봤는데 정말 여론이 저렇게 첨예하게 갈라져서 언제 충돌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여론의 분열도 헌재의 판단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 아닐까요? 예, 당연합니다. 예, 이 법률 체계에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재판처럼 증거와 증인에 입각해서 처벌의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이 헌재는 기본적인 속성상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거하고 딱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최근에는 조금 매일을 안 한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매일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이제 평의에서 평결까지 가야 되는데 평결에서 지금 막혀 있다 하는 걸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헌재 앞에 저도 이 몇 번 그쪽을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나눠졌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꼭 여야 할 것 없이 모두의 공통적인 참 책임감이 지어져야 할 대목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늦어지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졸속 재판이라는 그간에 여러 차례 이 열 손가락으로도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졸속 재판이 심해졌다. 그래서 그냥 예정대로 원래는 오늘이었죠. 바로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번 케이스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원래 이 최종 변론 이후에 오늘이 유력하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미 불가능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수목금 아니냐라고 또 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만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 졸속 재판이 해소가 안 되면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수처의 태생적인 한계, 이게 바로 윤 대통령 석방 때 나오는 절차적인 정당성, 성이 매우 미흡하다라는 것들이 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요, 이 지금 헌재의 최종 선고 이것이 또 후폭풍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아마 재판관들도 충분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헌재의 선고는 빠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국민들이 인정을 할 정도의 그래 저 정도 판결이라면은 우리가 수긍을 해자라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당히 압박하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돼서 헌재 평결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선고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의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한 부분, 이것은 위헌이다, 이 판단을 이미 2주 전에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헌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대해서 불복해라. 지금 이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과 관계없이 최상목 권한 대행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은 전국적 최종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관계없이도 네. 임명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가 참여한 상태에서 그 심리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좋은 판결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당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이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새롭게 이 변론이 개시가 되고 변론을 갱신해야 되고 그 이후에 다시 평의 과정을 거친다면 상당한 시간의 흐름이 소요가 될 수 있고 또 4월 18일이면 헌법재판관 두 분이 임기를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완전히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될 수 있다. 이전에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지금 거리에 이 많은 국론이 양분열되어 있는 이 극단적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이것을 치유하는 그런 기능도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동원 대변인 시기도 중요하지만 역시 더 중요한 건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일 텐데 자 어제 공교롭게도 뭐 헌재가 의도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검찰의 검사 3명 그리고 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주장한 비상계엄의 이유로 무분별한 탄핵이 있었는데 그걸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 네. 그래서 헌재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기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기대이기도 하죠. 네, 기대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의 그 감사원장 그리고 3+1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사람의 검사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을 그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야 기각을 인용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떤 그 보복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감사원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표적 수사 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민주당에 반하는 그런 감사를 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실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게요. 8대0 전원일치 물론 3사람은 또 소수 의견으로 부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터무니없는 무리한 정략적인 이 탄핵이었다라는 것이 스스로 증명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에 대해서 30번이 넘는 그 무리한 탄핵 시도로 인해서 국정이 사실상 정상 궤도를 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하나의 요인 이게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구나 이게 그런 적이 있었구나 많은 분들이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시중에서 유행하는 계몽령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몰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바로 이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대4, 5대3 기각이다 하는 그런 시중의 어떤 그 유행어 이런 것들이 지금 쭉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유행어에서 끝나지가 않고요. 사실상 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일단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민주당으로서는 반대로 위기감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뭐 전혀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어저께 이 검사 3명에 대한 이 판결을 비록 기각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당이 29번의 탄핵 시도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줄탄핵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계시는데 실제 29건 중에서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된 건 13건이었고요. 그 전에 12.3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기 전에 직무가 정지된 사람은 불과 5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5명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이유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헌법재판소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히 이 29번의 탄핵 시도 중에서 검사와 관련된 게 12번 있었습니다. 12번 있었는데 그중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줄탄핵이다. 이것이 이 비상사태를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인용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분들이 법정 절차가 분명히 준수되었고 헌법 그리고 이 법률 위반 행위가 분명히 수준 이상이 소명이 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분들을 탄핵을 갖다가 징계하는 이유는 이 동종의 위반 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고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여기다가 써 놓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때문에 국가가 비상사태에 빠졌다라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동원 대변인. 짧게 반론을 한번 펼치겠습니다. 그 사람의 특히 정치인의 그 생각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면 된다. 이런 그 여의도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동선 이거를 쭉 추적을 해보면요. 참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라는 것이 저절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 지금 광화문의 그 야간 집회에 아주 선봉을 서죠. 어제 민주당이 사발 통문을 붙인 게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전국 지자체 단체장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 집결을 하세요라고 하는 사발 통문, 저에게도 지금 그게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지금 다급해졌다. 이 여유가 있고 우리가 뭐 틀림없이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비명들을 다 한 명씩 천막으로 몰려와서 지금은 단합해야 될 때 지난번에 검찰과 짜고 치는 거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라고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 언행, 동선을 추적해 보면요. 정말 급하기는 엄청 급한 모양이다. 상황이 그들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일자를 연동시켜서 분석하는 정치인들도 있더군요.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나오던 그날 우연히 여기 출연을 했다가 그것만 분석하고 자기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것만 분석하고 갔는데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분석하더군요. 현재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아마 3월 28일쯤 나올 것이다. 왜?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2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대선 출마할 수 없는 현재의 1심 판결이 유지가 된다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기가 쉽고 만약에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는 판결, 즉 벌금 80만 원 같은 대선 출마에 아무 지장이 없는 판결이 나온다면 헌재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특히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판단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가 어떤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알 수가 없고요.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네. 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리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계엄군을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습니까? 그리고 포고령을 내세워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질 않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지금 항소심은 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항소심도 하고 상고심도 하고 그러는 네. 거죠. 그러는 과정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이 등치시켜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안 맞다고 보고, 특히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가 설령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가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의 상고심 판단이 또 한 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결정하는 순간 그것으로 대통령직에서는 즉시 파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직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여의도에 있고 또 국회나 혹은 뭐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의 호사가들의 그런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일반 국민들이 이 계엄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탄핵이 되고 그 탄핵 이후에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에 대한 선정을 이것으로 구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동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날 금요일 날 네. 오후 2시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인용이 돼버리는 바람에 네. 원고 하나도 없이 2시간 동안 방송을 하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반론을 했어요.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구속 취소 청구는 형사재판에서 이거고, 이 헌재의 탄핵 심판은 전혀 별개의 재판인데 왜 헌재의 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냐? 그렇지 네.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실제로 영향을 미쳐서 오늘 예정됐던 선고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건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의 탄핵이 일견 당연히 구분돼야 된다라는 말에도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한 상황이지만, 어떤 게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연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영향이 없습니까? 지금 이 범야권 190석을 차지하고 있는 범야권, 대한민국의 국회 여의도에서는 집권 세력이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 대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과 지금 얘기를 한 시나리오, 이준석 의원이 분석한 시나리오가, 글쎄요, 이건 뭐 현재로서는 시나리오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얘기한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저 재판관이 어떤 식으로 편결에 임할지를 대부분 다 8분이 알 겁니다. 그런데 최종 편결을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상당한 다툼이 있다. 그리고 이 국민의 어떤 소요, 불안 이런 것을 진정을 시키려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때 8대0 만장일치 인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편결에 이르지를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 후폭풍 이런 것들에서 보다 자유로울 경우에는 3월 26일 이후에 하루 이틀 뒤에 편결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꼭 이준석 의원의 그 의견이 신빙성이 있다는 뜻보다도 지금 상황이 워낙 후폭풍과 말씀드린 대로 여야 그 판결에 따른, 또 전 국민의 42%가 어떤 판결에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어제 또 그런 조사가 있듯이,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에서 아니다, 이제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걸로 선회를 하는 거다. 그래서 편결이 늦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